네, 여러분들 이제 24번 같이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녁은 이 시간쯤이면 벌써 드시고도 남았겠죠? 그래서 저도 아까 이제 저녁을 먹고요. 유부초밥 한 3개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 케이크 한 조각을 먹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샤워를 때렸습니다. 여러분들 샤워를 자주 하십니까? 저는 거의 365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보면은 저 고등학생 때 말입니다. 꼭 지들 머리 안 깎고 왔다고, 이렇게 머리를 안 빨고 왔다고 굉장히 이렇게 자랑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머리에 이렇게 또 그럼 머리를 안 깎고 오면은 또 그날은 또 비듬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고 막 그 하얀 거를, 가루를 막 저한테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 보면은, 뭐 이제 뭐 그런갑다 하거든요. 저는 남이 머리를 빨거나 안 빨거나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저는 제 머리를 빨았나 안 빨았나에 저는 그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조금 샤워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뭐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샤워를 못하고 일찍 잠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몸이 딱 알아서 그 반응을 하고 딱 2-3시간만 자고 새벽에 바로 그냥 뭐 2시든 3시든 4시에 어쨌든 일어나서 샤워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그걸 아나 봐요. 가지고 저는 항상 365일 샤워한다는 점 뭐 알아두세요. 알아서 뭐해 그거. 아무튼 그냥 TMI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볼 텐데,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냐면, continuum, 지금 연속선상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선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연속선 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보시면 정확하게 개념을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속선 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거는 바로 뭐냐면요. 이제 제 전공을 끌고 나온 겁니다. 제 전공이 바로 뭡니까? 이제 영어 교육이죠. 그리고 또 영어 교육에서 저는 또 semantics, 저는 의미론을 이제 조금 이게 거의 주전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의어 또는 반의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동의어는 영어로 뭐라고 해? synonym이라고 하고, 반의어를 우리는 antonym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antonym, 이 반의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중 제가 2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binary antonym 그리고 gradable antonym인데요. 자, 먼저 이 binary antonym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death 그리고 alive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확실히 반의어 관계가 맞긴 하죠. 그쵸? 그래서 내가 만약에 death 하지 않았어. 내가 만약에 죽지 않았어. 그럼 바로 뭐야? 당연히 alive 한 거겠죠. 당연히 살아있겠죠. 자, 내가 만약에 살아있지 않았어. 그러면 나는 뭐야? 당연히 죽어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언가 하나를 부정을 했을 때 그 상대 의미가 되는 것을 우리는 binary antonym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 또 다른 이제 또 예시가 있어. 자, 내가 만약에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어. 그럼 당연히 fail한 거겠죠. 내가 만약에 시험에 fail하지 않았어. 그럼 당연히 pass했다는 거겠죠. 이런 거를 우리는 binary antonymy. 이거는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gradable antonym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자, 이제 cold하고 hot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여러분들 cold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럼 보통 hot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과연 자, 여기에서처럼 이거 아까 binary antonym에서처럼 자, cold하지 않으면 무조건 핫한 건가?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자, 콜드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핫한 건 아니야. 그럼 중간에 뭐가 끼어있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warm이 있을 수도 있고요. 따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미지근할 수도 있잖아. lukewarm. 그쵸?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고. 그쵸? 뭔가 이렇게 딱 양극단으로 이렇게 하나를 부정했을 때 바로 그 상대의 의미가 되는 게 아니고, 뭔가 그 중간에 어느 정도라는 게 있잖아. 정도. 그쵸? 뭔가 그라데이션이 있잖아. 그라데이션. 그렇잖아. 뭐 마이너스 뭐 100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0도, 1도, 2도, 3도, 4도 뭐 이렇게 뭐 1, 2, 3, 4 1단위로만 가겠어? 뭐 4.3도, 4.1도, 2도, 3도, 4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런 연속선 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가 있습니다. 자, success하고 failure. 여러분들이 이 success하고 fail을 굉장히 binary antonym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인생에 성공하지 않았어. 그럼 그것은 내가 실패한 인생인가?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내가 인생을 실패하지는 않았어. 그럼 나는 반드시 successful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사람마다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이란 거는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중간이 있는 것을 우리는 gradable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grade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야? 등급을 매기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등급을 매길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도가 있다는 거야. 근데 봐봐. 자, death하고 alive 같은 경우에는 중간이 있어 없어? 없어. 자, 죽어 있으면서 살아있는 그런 이렇게 동시간적으로 그게 발생할 수 있나? 불가능한 거야. 죽으면 죽었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지. 그쵸? 선생님, 혼수 상태는요?
혼수 상태는 뭘로 봐야 돼? alive한 상태로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연속선상이다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cold가 있어요. cold. 그 다음에 이렇게 hot이 있습니다. hot. 그냥 이거를 그냥 그대로 복붙을 할까요? 복붙을 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굳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뭔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선이 굉장히 이 코드가 양극단에 있고 그 다음에 핫이 이 극단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냥 영하 0도만 해도 콜드하다.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00도가 돼야 콜드하다.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연속선상으로 이렇게 이제 무한하게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연속선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연속선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감이 오십니까? 아무튼 그런 거.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verything in the world exists on a continuum.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exist,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존재하냐면 연속선 상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in speed, 그래서 whether in speed, 자, 속도라든지 아니면은 size, 크기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가능한 descriptor, 여기서는 특성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합시다. 특성, descriptor. 특성 정도로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그런 가능한 특성들인 겁니다. 근데 you could think of, 자,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네가 생각할 수 있는 뭐 속도라든지 뭐 아니면 사이즈라든지 모든 다른 그런 가능한 그런 특성들 뭐든지 간에 어쨌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연속선상에 존재하더라. 그렇죠? 우리 속도 연속선상에 존재하죠. 뭔가 양극단이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이즈 크기 같은 것도 뭔가 양극단이 없죠. 전부 다 중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till, 그러나 we create and mindlessly adopt a sharp distinction. 그러나 우리는 만든다는 거야. 뭘 만든다는 거야? 날카로운 distinction, 구분 또는 변별. 그렇죠? distinction 하면은 변별, 구분, 뭔가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변별을 만든다는 거야. 이렇게 딱 구분선을 만든다는 거야. 이것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분선을 만든대요. 구분선을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는 생각 없이 그런 구분선들을 adopt,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채택한다는 거죠. 받아들여. 근데 and those distinctions change lives far more dramatically than marginal differences ever do 라고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분선들, 그런 구분들은요, change, 바꾼다는 겁니다. 삶을요. 훨씬 더 어떻게 더 극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요? 그런 미묘한 차이보다요. 그래서 그런 미묘한 차이가 그런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런 구분이 오히려 훨씬 더 인생을 극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변화를 시켜버린대. 그래서 사실 our differences are arbitrary. 사실은 이런 모든 차이들은요, are arbitrary. 중요한 단어 나왔죠. arbitrary 하면 무슨 뜻입니까? 임의의라는 뜻이죠. 임의의. 임의의, 또는 임의적인 이런 뜻이죠. 임의적인.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이렇게 제멋대로인. 그렇잖아요. 임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멋대로 우선은 그냥 우선 대충 임의적으로 한 이 정도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모든 차이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임의적인 것이다. But 그러나 drawing hard lines between categories. 하지만 이런 범주들 사이에서 이렇게 딱딱한 선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은, 그쵸? 이렇게 범주들 사이에서 이렇게 딱 잘라 이렇게 날카롭게 딱 선을 긋는 것은요, hide, 숨긴다고 합니다. 뭘 숨기냐면 이러한 임의성을 숨겨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and can be severely damaging. 그리고 그것은요, 심각하게 뭐 할 수 있냐면 손상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될 수 있냐면 손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 call this. 그래서 나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resulting. 그래서 나는 그 결과를 뭐라고 부르냐면 the borderline effect. 그래서 나는 이거를 경계선 효과다라고 나는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 효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the example are endless. 자, 이 예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끝도 없이 많다. 그래서 그 끝도 없이 많은 그런 예시들 중 그 하나를 들자면, 자, someone's IQ is 69 and someone else is 70. 자, 어떤 사람의 그 IQ는요 69야.
근데 또 다른 사람의 IQ는요, 70이에요. 그쵸? But only the score of 70 is deemed to be within the range of normal. 그러나요, 오직 IQ가 70점인 사람들은요, deem. 자, deem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간주하다 또는 여기다라는 뜻이죠. 여기다, 간주하다. 뭐랑 똑같아? consider 아니면 regard 막 이런 것들이랑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오직 IQ가 70인 사람들은요, 70인 사람들만 여겨진다는 거야. 뭘로 여겨지냐면 정상인, 그쵸? 정상인 범위 안에 있습니다라고 여겨진다는 거야. 근데 we don't have to be statisticians to know there is not a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69 and 70. 하지만 우리는요, 통계학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To know, 아는 데 있어서요. 근데 뭘 아는 거냐면 there is not a meaningful difference. 자, 없어. 뭐가 없냐면 뭔가 유의미한 그런 차이점이 없다는 겁니다. 뭐과 뭐 사이에서 69와 70 사이에서. 끝잖아. 겨우 1점 차인데 뭐 70은 무조건 정상이고 똑똑한 거고, 그다음에 69는 정상 범위에 이렇게 벗어나니까 얘는 무조건 멍청한 거고 얘는 뭐 장애인이야.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해놓은 거니까. 그렇죠? 이런 선이 이렇게 딱 명확한 선이라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굳이 통계학자가 되지 않아도, 그렇죠? 우리가 통계학자가 돼가지고 이 69하고 이 70 사이에 뭔가 명확한 뭔가 뭐 이런 미세한 차이가 있을까? 굳이 분석하지 않아도 이 69점짜리하고 이 70점짜리 이 70점짜리하고 별 차이가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요. Once the person with the lower score, 하지만 더 낮은 그 숫자, 그러니까 즉 69점을 맞은 그 숫자는요. 그 숫자가 그 사람이 is labeled, 일단 뭐가 되어지면은 라벨 딱지가, 그러니까 이름이 붙여진다면 뭐라고? cognitively impaired. 이 사람은 지적으로 impaired, 손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라벨을 얘가 이제 이렇게 딱 낙인 효과가 이렇게 찍히게 되잖아. 그러면은 his or her life will unfold differently. 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unfold, 펼쳐질 거다. 또는 전개될 것이다. 어떻게? differently,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무엇보다요? the person, 사람인데 어떤 사람? a 1 point advantage. 아까 그 69점보다 1점 높은 그 사람보다도 그 69점짜리 그 IQ 가진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쵸? 그렇잖아. 사실 69점하고 70이나 독인 객인인데 이 69점이라는 그 이유, 그 임의적인 그 잣대 때문에, 그 하나라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인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하면 이 사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sharp 또는 hard 이렇게 딱 잘라서 이런 라인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아니면 이런 디스팅션을 이렇게 딱 그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 IQ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 과정이잖아. 연속선 상이 있잖아. 그쵸? 이게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정답 1번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하는 그런 선을 그리는 것, 과연 그것이 적절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아무튼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